6. 그다지 조용하지 않은 여행자. 1903년 중국의 주장에서 태어난 장인은 조용한 여행자라는 필명으로 아름다운 책을 쓰고 직접 사파까지 그렸다. 이 시리즈의 첫 권은 런던의 조용한 여행자였다. 장의 매력은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이다. 그는 긍정적인 호기심으로 일상을 해석했다. 그는 빨래부터 개를 산책시키는 일까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극히 일상적인 활동이라도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낯선 이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종종 그렇듯 로버트 번스는 선경지명이 있었던 듯하다. 1948년 장희의 에든버러의 조용한 여행자가 출간되기 162년 전, 번스는 이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다. 부디 신께서 남들이 우리를 보듯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재능을 내려주시기를. 장희의 책이 서점에 들어올 때면 나는 종종 그가 번스의 시를 읽었다면 번스가 꿉꿉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자기 머리카락에 이가 들끓는 것을 모르던 한 교인 뒤에 앉은 경험에서 영감을 얻고 이 시를 썼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는지 궁금해진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어느 쪽이든 낯선 이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 습관의 기이함을 드러내곤 한다. 장인은 이 기민한 관찰로 이 업적을 달성해냈다. 우리가 서점에서 만나는 손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장인은 주목받지 않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 종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반드시 의식적인 건 아니겠으나 언제나 몹시 성가시다. 휘파람 부는 사람, 학명, 스트리댄스. 애석하게도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화폭에 담아 불멸하게 만드는 예술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들의 휘파람이 특히 듣기 싫을 때면 아주 짜증날 수 있다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있어 주위 사람들이 이 소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눈치채지 못한다. 이는 서점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다. 기차나 슈퍼마켓에서 휘파람을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이라도. 휘파람은 대개 책을 사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 서점을 정처 없이 배회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휘파람을 불면 자신과 다른 손님 모두에게 이 모든 경험이 더욱 즐거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행위다. 이는 신경과민에 기인한 무의식적인 행동이겠지만 제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무리 눈총을 줘도 그들 딴에 휘파람을 불며 연주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따금 우연히 몇 가지 음을 연속적으로 알아챈 것만 같아. 아, 말러의 교향곡 8번이구나 라든지 아, 007 시리즈 주제곡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음만 더 들어보면 잘못된 생각임이 드러나고 우리는 휘파람 부는 사람의 독창에는 음악적인 면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소리를 분석하다 보면 휘파람 부는 사람이 내뱉는 휘파람 세례가 절대 순환하지 않는다는 무한소수 원주율과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내는 지루하고 짜증나는 음은 아마 무심코 아방가르드 음악 천재 존 케이지가 팔다리를 기꺼이 희생했을지 모를 음악을 창조했을 것이다. 코를 훌쩍이는 사람. 학명, 스테르누엔스. 이 책에 등장하는 온갖 유형 가운데 가장 어깨를 잡아 흔들고 싶은 유형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코를 푸는 대신 왜 3초마다 재채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앞으로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꽤 많은 사람이 파카를 입는 듯하다. 그들은 아마도 부모님의 정원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을까. 그들의 관심 분야는 다양한데 서점 주인이라면 토마스 에이스가 쓴
평범한 기침 감기를 무시한 결과에 관한 진지한 연설에 1786년 더블린판은 물론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에도 그들이 콧물을 질질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를 훌쩍이는 이들은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시끄럽게 콧물을 흡입하는 소리가 타인에게는 불쾌하고 귀에 거슬린다는 사실을 속편하게 모르며 서점을 배회하거나 원하는 코너에 서서 책을 보면서 3초마다 축축하게 코를 훌쩍인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묘할 정도다. 그들의 기운 없는 축축한 손에 휴지를 쥐어주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렬하지만 쓰라린 경험에 비춰보면 이는 헛된 노력일 것이다. 한 번은 덤프리스에서 칼라일로 가는 기차에서 내 뒤에 앉은 훌쩍이는 남자에게 화장지를 사다 주겠다고 말했다가 공격적인 분노가 담긴 시선을 받은 적이 있다. 차라리 그의 부모가 남매일 거라고 비난하는 편이 더 안전했을 것이다. 그들은 정말로 그럴지도 모른다. 콧노래 하는 사람, 학명, 수스르 란스. 휘파람 부는 사람과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표적인 차이는 콧노래하는 사람은 보통 알아차릴 만한 선율을 고수하려고 애쓰는 정도의 예의를 갖췄다는 점이다. 휘파람 부는 사람은 최고로 복잡한 임의 숫자 생성기와 별 다를 바 없는 일련의 음표를 생산하지만 콧노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음악적 정확도에 자부심을 느낀다. 물론 선율은 보통 끔찍하지만 그럼에도 알아차릴 만한 일련의 음표가 있다. 그렇다고 덜 짜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금 콧노래하는 사람과 휘파람 부는 사람이 동시에 서점에 있을 때가 있는데 낙관주의자라면 두 힘이 서로 만나 상쇄되기를 바라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듯하다. 살짝 거슬리는 두 개의 작은 음파가 합쳐져 청각적 참상이라는 하나의 끔찍한 쓰나미를 만들어내고 만다. 방귀 뀌는 사람, 학명, 크레판스. 이들은 조용한 유형일 수 있고 대개 그렇다. 하지만 소리나게 방귀 뀌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그들보다 살짝 기품이 있다. 이들은 최소한 자기 대장이 건강하다는 확신을 품은 용기가 있는 듯하다. 방귀 뀌는 사람은 보통 서점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 악취나는 행위를 저지르는 예의를 갖추지만 이따금 어쩔 수 없어서든 내가 알지 못하는 악의 때문이든 계산대에서 가스를 방출한다. 그것도 꽤 자주. 서점 안을 돌아다니며 책장에 책을 꽂을 때면 누군가가 방금 배출한 배기가스와 맞닥뜨리게 된다. 범인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그래도 누군가 서둘러 종종걸음을 치며 멀어지는 것이 보이면 그를 범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최근 계산대에 앉아 기르반 인근에 있는 집에서 들여온 책들의 가격을 점검하는데 대기 중에 유황가스 냄새가 확연히 감지된 적이 있다. 서점에는 손님이 단 한 명밖에 없었다. 황갈색 바지를 가슴 바로 아래까지 끌어올리고 갈색 크로스 신발을 신은 어르신으로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나에게서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 둘 다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활짝 웃는 그의 표정에서 나는 그가 후회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에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대담함에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다. 쯧쯧 차는 사람, 학명, 레프로반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유형 가운데 서점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은 아마 쯧쯧 차는 사람일 것이다. 다른 유형에 속한 사람이 쯧쯧 차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반감이 2배로 늘어난다. 쯧쯧 차는 사람은 엄마의 배에서 나올 때부터 못마땅해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병원 청소부에 관해
말을 했을 것이다. 건축가와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이다. 그들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거의 쉴 새 없이 머리를 흔들고 탐탁지 않은 듯 쯧쯧 소리를 내며 이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짝짓기를 원하는 동물이 내는 소리와 비슷하지만 제정신이 박힌 생명체라면 그러한 음성을 내는 생명체와는 절대로 짝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 속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실망할 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그들은 좋은 서비스나 괜찮은 식사, 깨끗한 화장실에 대해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데는 좀처럼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불평할 거리가 없으면 그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찾고 있는 책이 무엇이든 실제로 있다 해도 없다고 말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그들을 주도 면밀하게 무시해 그들이 거리 반대편에서도 들릴 만큼 분노한 목소리로 저기요! 라고 세 번째 외치게 만듦으로써 내 서점을 찾는 쯧쯧러에게 쯧쯧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책의 가격 또한 그들에게는 훌륭한 불평거리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저렴해도 모든 것이 바가지다. 쯧쯧 차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데일리 메일의 편집자가 지나치게 좌파라고 확신한다. 쯧쯧 차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 말고는 없다. 이 일은 정말 쉬울 뿐만 아니라 매우 재미있기도 하다. 어쩌다 책을 팔러 서점에 올 때면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후하게 책값을 쳐주든 무조건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느니 중고품 가게에 기부하겠다며 분노에 찬 모습으로 서점을 박차고 나갈 것이다. 쯧쯧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확신한 나머지 값이 거의 나가지 않는 제프리 초서의 소장본 값으로 우리가 책정한 $20를 받느니 말 그대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편을 택하는 사람이다.